요즘 무릎이 아프고 자주 뻣뻣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려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노화 탓이라고 넘기고 방치하다가는 10년 뒤에는 걷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무릎이 아픈 원인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퇴행성 변화일 수도 있고, 혹은 무릎을 과하게 사용했다거나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는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 증가나 관절염, 연골 손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무릎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저에게 자주 묻는 질문 위주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무엇이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지, 예방과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관절 내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면서 통증과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관절 연골은 뼈와 뼈가 맞닿을 때 충격을 완화해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연골이 닳으면 뼈끼리 직접 마찰하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고 무릎 움직임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주로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갑자기 진행되거나 하지는 않고 대부분 서서히 증상을 보입니다. 초기에는 무릎이 뻣뻣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만 살짝 아프다가 점점 자주 아프고 오래 갑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나 쪼그려 앉을 때, 통증이 심해지면 연골 마모가 시작된 걸 의심해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초기 증상은 비교적 미미하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릎의 뻣뻣함인데요. 아침에 일어나거나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불편한 느낌이 드는데, 이러한 증상은 보통 30분 이내에 완화됩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통증입니다. 몸을 움직인 후에 가벼운 통증이나 불편감이 나타나고,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무릎 관절 부위에 약간의 불편감이나 시큰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기와 열감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염증 반응으로 무릎이 약간 붓거나 해당 부위가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초기에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거나 구부리기 어려운 느낌도 들 수 있는데요. 다섯 번째로는 무릎을 완전히 펴거나 구부리기 어려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릎을 움직일 때 딱딱하는 관절 소리가 나거나 뻑뻑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기에는 주로 뻣뻣함과 가벼운 통증, 활동 시의 불편감이 주로 나타나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점점 심해집니다. 초기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빨리 진단받으시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우선 노화가 원인일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연골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도한 무릎 사용, 즉 장시간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 경우, 비만으로 체중이 무릎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릎 인대 손상이나 골절 등 부상이나 수술 후유증이 원인일 수 있고, 잘못된 자세나 운동 습관, 덜어는 유전적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연골을 점차 손상시키고 결국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냥 참고 버티면 안 될까요? 나이 들면 다 무릎이 아프지 뭐 하면서 집에서 파스를 붙이고 찜질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병원에 오셨다면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만으로 충분히 증상을 잡을 수 있었던 분들 중에서도 병원에 오지 않고 너무 오래 참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에는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2달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정밀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무릎 주변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서 관절을 지지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운동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찜질이나 전기치료 등으로 통증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물리치료가 있고, 필요시에는 히알루론산을 포함한 관절주사나 진통제,
소염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체중 조절과 올바른 자세 등 생활 습관 개선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이 중기로 넘어간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에 무릎 보조기 착용을 권장할 수 있고, 근력 강화와 유연성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권하기도 합니다. 말기 단계에서는 무릎 연골이 심하게 닳아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수술은 마지막 단계로 설명드렸지만, 통증이 일상생활을 방해한다면 무조건 버티기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 환자분 중에 7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무릎 통증을 3년 넘게 가지고 계시다가 결국 양쪽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문제는 다리에 변형까지 와 있고, 통증이 심한 기간 동안 운동을 거의 하지 못하다 보니 근육이 많이 위축되어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일부 논문에서도 인공관절 치환술은 관절염 3기에서 4기에서 가장 효과가 크며, 오히려 수술을 미뤄서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염증 악화나 관절 손상을 가속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수술 기간을 놓치면 수술 후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연골이 많이 닳았거나 다리가 휘어지면 수술이 어렵고 회복도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참다가 마지막에 수술을 고려하실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수술만큼이나 재활도 중요한데요. 수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는 관절의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고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물리치료와 보행 연습이 주를 이루지만, 이후에는 근력 강화 운동과 유연성 회복을 위한 스트레칭 등이 병행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재활 프로그램에 잘 따라야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미리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가 핵심인데요. 적절한 운동은 무릎 관절의 유연성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 주변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 관절을 지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충격 운동인 걷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추천드리고, 무릎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달리기나 점프 운동은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강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한 앉을 때나 걸을 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 마모로 인해 생기는 만성 질환이며, 증상이 서서히 시작돼서 서서히 악화되기 때문에 초기의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신다면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며, 수술은 최대한 미루거나 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는 수술만큼이나 중요하며, 꾸준한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조절은 관절염을 예방하고 늦출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초기에 대응하느냐 혹은 방치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걷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셔서 무릎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댓글로 궁금한 점을 알려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증싹 유선생 유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